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숙소를 긴자에 두고 도쿄에서 쇼핑하고 맛집도 찾아다녔는데 제일 궁금했던 건 일본 암장이었어요. 그래서 여행 중 하루 반나절을 비펌프 아키하바라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비펌프 아키하바라 건물은 엄청 예쁘게 생겼어요. 4층짜리 건물을 전부 다 암장으로 쓰는데 약간 언덕에 있고 특이해서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1층은 길가에서 바로 보이게 통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클라임 물레점이 생각나네요. 입구에 들어서면 카운터로 가는 길 따라서 클라이밍 용품 매대가 있습니다. 이때는 비펌프 암장 티셔츠는 없었고 주로 노스페이스나 파타고니아 의류가 많았습니다. 볼더링 암장이지만 리드 장비들도 있었습니다. 장비는 한국에서 사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재미있었던 점은 암벽화 판매가 엄청 활발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본 적 없는 특이한 라인도 있었는데 암벽화 역시 한국보다 조금 더 비싼 정도로 비쌌습니다. 저는 비펌프 첫 방문이라서 등록비 2,200엔에다가 플러스로 1일 이용 1,980엔을 결제했습니다. 다음 방문할 때부터는 등록비가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암장에 처음 등록하시면 여기서 자체 제작한 안전교육 영상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 완성도가 높아서 첫인상부터 잘 갖춰진 암장이라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분께서 층별 안내, 볼더링 난이도 체계 안내를 해주십니다. 1층에서 4층까지 벽이 있고 4층은 루프탑이었는데 천장 없이 개방된 야외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벽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칸테는 전부 사용 가능하고 검은색 테이프 너머의 홀드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특이한 점은 홀드가 붙어있다고 해서 나무 볼륨 전체를 사용 가능한 게 아니라 볼륨 색상이랑 홀드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스트레칭 존이 따로 없어서 1층 바닥에서 몸을 푸시면 됩니다. 폼롤러나 요가 매트, 스트레칭 관련 소도구들은 없었습니다. 대여와 관리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도쿄 여행 오시면 개인 암벽화 없이 그냥 놀러 오셔도 될 것 같아요. 1층은 볼더링 강습벽 8급에서 4급, 그러니까 VB에서 V3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스트레칭하고 몸 풀고 2층으로 올라가시는 분위기였어요. 5급부터 시작했습니다. V2인데 풀리치로 뛰어오르는 문제가 나올 리가 없을 것 같아서 스타트 홀드 잡고 길을 찾고 있었는데 뛰는 게 맞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란색 홀드 4급을 풀었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 깊이 크림프가 이어지는 문제인데 다음 손 홀드로 진행한 뒤에 무게중심을 잘 이동시켜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낮은 그레이드 문제라고 해서 사다리처럼 잡고 올라가기만 하는 세팅이 아니라서 좋았습니다. 1층에서 몸 풀면서 4에서 5급 문제들 5개 정도 풀고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에는 직벽 슬랩 오버행 루프벽이 섞여 있습니다. 벽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옆으로 진행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6, 7, 8급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버행 벽에는 고수들이 많이 모여 계셨습니다. 오버행에서는 기존 난이도보다 한 단계씩 더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여기는 V2인데도 저그 홀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스프레이월입니다. 스프레이월이 있는 지점이 많다는 것도 일본 암장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꽤 넓은 공간을 할애해서 스프레이월을 둔다는 게 트레이닝의 진심이라는 의미 같아서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오버행벽 옆에는 트레이닝 보드가 있습니다. 여기도 고수분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 계셨습니다. 그리고 비펌프의 특이한 점인데 구석구석에 손소독제가 있습니다. 2층에서 첫 문제로 직벽에 있는 4급을 골랐습니다. 세로로 서 있는 긴 슬로프 홀드를 눕는 자세로 무게중심을 낮춰서 제압하는 무브가 포인트인 문제입니다. 홀드를 확실히 제압한 상태로 몸을 넘기는 동작이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4급이 쉽게 풀려서 옆에 있는 3급에 도전했습니다. 세로로 서 있는 원통 형태 핀치 홀드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이 발 홀드가 크럭스인데 이 벽 부분이 약간 각도가 있는 벽이라서 발을 밟을 각도가 거의 안 나옵니다. 또 이 핀치 홀드도 누워있는 벽 각도 때문에 제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면 중앙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을 넘어가는 동작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첫 시도에서는 오른발에 지지력이 없어서 왼손을 진행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에는 왼발 힐훅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기다리다가 다른 분들이 완등하는 걸 봤는데 핀치 그립을 꽉 잡고 발이 터져도 캠퍼싱 하듯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더라고요. 아니 3급인데 이 정도면 오늘 3급 하는 게 맞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더 시도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보라색 홀드 3급 문제입니다. 스타트 손 홀드 2개가 잡히는 부분이 없는 껌딱지 같은 얇은 홀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륨에 올라가는 오른발을 기울여서 슬랩 등반하듯이 손바닥을 벽에 붙이고 몸을 벽으로 기울이는 방식으로 스타트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무브를 찾지 못하면 동작이 절대 안 나오는 창의적인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11시 방향으로 다이노 하려고 했는데 손, 발 모두 지지력이 없으니까 점프가 안 됐습니다. 저는 몇 번 시도 끝에 저만의 무브를 찾았습니다. 왼손 푸시하고 왼발 드롭니 상태로 지지력을 만들고 그 뒤에 점프합니다.
이 오른손 아래에 있던 언더 크림프가 있는데 원래 세터의 의도는 이 언더 크림프를 왼손으로 잡고 여기에 오른발을 두고 오른손으로 탑 런지를 칠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3급이 V4라고 했는데 왼손 한 마디 크림프를 언더로 주고 슬로퍼에 있는 오른손을 한 번 더 칠하는 게 분명히 빅펌프가 어려운 함장이 맞긴 합니다. 저는 그래서 리치를 이용해서 왼발 훅 하고 바로 탑으로 갔습니다. 다음은 흰색 홀드 3급 문제입니다. 슬로퍼에서 시작해서 크림프를 던져서 잡고 다이노로 한 손으로 슬로퍼를 제압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봐도 진짜 제일 어렵습니다. 여기서 아웃사이드 스텝이 아니더라고요. 인사이드로 가니까 스타트 다음 진행은 됩니다. 역시 다시 다이노에서 실패합니다. 이 동작이 정말 어려운 게 왼손이 슬로퍼, 오른손이 세로 크림프인데다가 다 위치가 낮으니까 오른쪽 무릎을 접으면서 몸을 끌어올리는 순간 양손이 빠집니다. 그래서 반동을 강하게 주면서 속도감 있게 뛰어야 하는데 뛰어서 잡는 홀드도 슬로퍼인데다가 이걸 한 손으로 캐치해야 합니다. 어렵긴 했지만 세터분께서 고민 많이 하시는 흔적이 보여서 동작 만들어가면서 엄청 재밌었습니다. 윗부분만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오른손으로 홀드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고요. 이 홀드에 합손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어렵네요. 한국이었으면 최소한 V6에서 7 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검정색 홀드 3급 문제입니다. 스타트에서 다이노로 볼륨을 제압하는 동작이 포인트입니다. 뛸 때 딛는 오른발이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오른발 끝에 신중하게 힘을 집중해서 뛰어야 합니다. 빅펌프는 발을 안 좋게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본 선수들이 슬랩을 잘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뜯어가려고 했는데 실패. 4번 시도해서 다이노 성공했습니다. 뛸 때 0점 조절을 잘해야 플래시를 할 수 있는데 몸이 머리를 안 따라주네요. 탑은 토우 걸면 쉬웠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초록색 4급입니다. 이건 절대 V3일 수가 없습니다. 오버행 벽인데다가 두 발이 몸 우측에 모여 있어서 스타트 왼손 언더 핀치 그립의 지지력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왼쪽으로 치는 동작이 나오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여기서 왼손 깨스톤 그립, 오른발 토우 같이 여러 가지로 시도해봤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무브가 궁금해서 계속 지켜봤는데 다른 2급 푸시는 분들도 실패하시더라고요. 진짜 이상한 문제였습니다. 여기 그레이드에 충격받고 옆에 있는 빨간색 홀드 5급 문제도 해봤습니다. 복잡한 무브 없는 그냥 올라가는 단순한 문제인데 키가 작은 분들은 탑에서 런지로 뒤쪽으로 뛰어야 해서 이 부분이 크럭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오른손이 떨어지지 않고 삼지점이 만들어진 상태로 탑에 손이 닿았습니다. 작으신 분들은 오른손을 떨어뜨리면서 탑으로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층으로 왔습니다. 3층은 벽 컨셉이 특이합니다. 이렇게 LED가 들어오는 검은색 벽입니다. 이건 진짜 처음 보는 감성이라서 처음 보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먼저 재밌어 보이는 4급 문제부터 해봤습니다. 스타트랑 탑 빼고 전부 슬로퍼라서 정확하게 눌러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왼발 드롭니가 기가 막히게 적절합니다. 이걸 의도하고 세팅된 문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4급이 잘 풀려서 3급에 다시 도전해봤습니다. 파란색 홀드 슬랩 문제입니다. 스타트 홀드를 당기면서 쭉 일어나서 위에 찐빵 같은 홀드 2개를 캐치하는 동작입니다. 저는 역시 슬랩을 제일 못합니다. 긴 리치를 이용해봤습니다. 최대한 벽에 밀착해서 발을 끌면서 왼손 크림프에서 실패. 크림프 그립이 어려워서 핀치 문제로 와봤습니다. 바이시클 훅으로 스타트. 모든 홀드가 식빵처럼 생긴 핀치입니다.
역시 3급은 어렵습니다. 몇 번 더 해봤는데 이 홀드에 양손을 합치고 나서 오른쪽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 홀드가 천장에 수직으로 붙어있는 형태라서 합손 이후에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는 게 어려웠습니다. 암장 트레이닝 존마다 있는 천장에 붙어있는 핀치 있죠? 그거 잡고 버티는 훈련 생각하시면 비슷합니다. 거기서 한 손 떼면서 멀리 쳐서 캠퍼싱 해야 하니까 무시무시하죠. 이게 V4가 맞나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일본은 맵습니다. 마지막으로 붙어본 3급입니다. 동작이 크고 힘이 많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백다이노를 해서 이 중간에 있는 홀드를 양손으로 캐치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오른손이 버텨야 하는데 떨어지는 걸 보니까 아, 오늘 여기까지구나 하고 짐 정리하러 내려갔습니다. 아키하바라 역에서 걸어서 갈 만한 거리에 있습니다. 무브를 찾으면 적절하게 풀리지만 못 찾으면 너무 어려워집니다. 세터의 의도가 잘 담겨 있고 루트 파인딩을 잘 해야 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1층에서 4층 루프탑까지 사용하니까 면적으로 따지면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암장보다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층마다 분위기가 달라서 좋습니다.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다 같은 느낌입니다. 가볍게 놀러 가셔도 클라이머라면 재밌게 놀다가 오실 수 있을 겁니다. 매트가 짧고 얇고 탄력이 적습니다. 한국에서처럼 맘 놓고 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자연 볼더링 나가서 크래시 패드 깔고 볼더링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떨어질 구간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던져야 합니다. 이건 그냥 취향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 바위에서도 미끄러운 암질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세팅되어 있는 홀드 전부 다 원래 질감보다 많이 미끄러웠습니다. 치타 홀드처럼 한국에서도 많이 잡아본 제품은 그 질감을 알고 있는데 비교해보면 비펌프 홀드가 절대적으로 미끄러운 게 맞습니다. 2층은 밝아서 몰랐는데 3층에 올라가니까 조금 놀랐습니다. 어두운 톤에 강한 조명이 비치니까 초크 입자가 너무 꽉 차 있어서 연기가 차는 것처럼 층 전체가 뿌였습니다. 요즘 한국 암장들은 공조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비펌프는 운영한 지 좀 된 암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급 체계가 일본만의 개념이니까 미국이나 프랑스 체계랑 다르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급 내에서 한두 문제씩 과하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루트 파인딩을 잘못했나 싶었는데 확실히 몇몇 문제는 다른 분들이 봐도 해당 레벨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더 높은 난이도에 도전하라는 비펌프의 이스터에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도쿄 여행을 가시는데 동선이 겹친다면 가볼만 합니다. 분명히 재밌게 놀다가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암장만 보고 아키하바라에 오시기에는 조금 아닙니다. 진지하게 등반만을 보고 오신다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클라이머분들, 저도 그렇고 뭐 결혼식이나 다른 지역 방문할 일 있을 때 거기 암장부터 보시는 거 다 압니다. 여기도 도쿄 여행 가신다면 놀러 가볼만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